2박 3일에 걸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수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21일 어제는 한미 동맹 수복의 날로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수복하면은 서울 수복, 즉 1950년 9월 28일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로 진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리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장면에 못지않는 의미가 한미동맹 수복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한미일 동맹이 자유의 가치 동맹이고 그것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중국, 북한과의 연계 전략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폭압과 빈곤으로 이어진다 하는 대각성을 한 것이고 그것이 표로서 심판된 것이고 그 결실이 바로 어제 한미동맹 수복의 날로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당선되었더라면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일찍 한국에 오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취임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진저리가 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로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수복의 날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한미동맹 수복의 날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붙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하나하나가 쇼가 아니라 내용이 좋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오늘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으로부터 미국의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에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마치 공손한 자세로 두 손을 모아서 서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 발표를 하는 그 장면 어떻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세계적 기업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병철, 이건희 그리고 정주영, 정몽구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기업인들이 결국 안보에도 외교에도 이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의 이 기쁨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이 감동, 이제 한국도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을 뒷받침한 분이 바로 이병철, 정주영,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빠서 그런지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이름 안 올리는데 우리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외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 한마디를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겠느냐 이렇게 미국 기자가 물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단답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재미가 있어요. Hello, period 이랬습니다. Hello, period. period라는 것은 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Hello, 끝.
그 말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헬로우밖에 없다. 나를 만나려면은 신시어하고 시리어스 해야 한다. 진실되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오면 만나주겠다. 딱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그럽니다. 해피 비지트였다. 행복한 방문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는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이 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수복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말을 아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둘러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거대한 부상에 대응하려면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어느 한 나라도 1대1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 그럼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한국이죠. 단결하는데 핵심이 여기에 호주도, 인도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 자유동맹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와 달리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보면은 한일 관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어떤 돌파구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참을성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 토론회 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느 나라 지도자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냐?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이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한일 관계에 대한 보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 또는 확대한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 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등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특히 경제동맹, 원전 공동 수출이라든지 여러 이 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을 강조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에 걸맞는 아주 충실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실행입니다. 아무리 합의가 잘 되어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별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부담으로서는 성주 사드 미군 기지를 저런 식으로 시위대가 애워싸 가지고 포위한 상태에서 괴롭히고 있는 걸, 저걸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위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의 종북 세력, 그리고 중국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히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가 공항, 철도 이런 걸 민영화하려고 한다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광우병 난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흉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는 인천공항은 지금 정부가 대주주인데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주식 일부를 팔아가지고 민간인한테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민영화라고 막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정부가 확실히 가지고 있고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나머지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걸 가지고 민영화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광우병 선동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우병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선동이었던 것처럼 있지도 않은 정부가 민영화를 한다. 요걸 선동을 해가지고 노동자를 지금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수복의 날이지만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 합쳐가지고 존재하는 이 좌익 연대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은 뭐냐? 김일성 세력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이게 대동단결 정신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